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입니다. 오늘은 유재수 참 골고루 해먹었네,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글라스를 벗고 하는 벗방입니다. 유재수가 구속 기소되고 나니까 유재수는 이제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정부가 검찰을 향해서 재갈을 물렸던 피의사실 공표죄, 그 무기가 이제 그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묵혀 있었던 유재수의 혐의가 세상에 모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수사 과정에서 수사 결과 발표와 정식 공보로 인해서 그걸 거쳤으면은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터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니까 언론이 참 부글부글 끓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이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한 방에 터져버렸습니다. 이 유재수의 공소 사실을 보면 한마디로 참 골고루 해먹었습니다. 여러분, 통상 검찰에서 이 피해자들을 많이 조사를 해보면요, 그 범죄 유형이 보통은 정해져 있거든요. 사기죄를 하더라도 그 태양이, 양태가, 모습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생각을 못해서 거의 비슷한 수법을 써먹어요. 뇌물죄도 마찬가지예요. 고위공직자가 뇌물을 받거나 누굴 공갈쳐서 뺏어먹거나 이런 것도요, 거의 유형이 보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유재수는 좀 방법이 다양합니다. 정말 골고루 해먹었습니다. 이 양반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한 가지 유형으로 뭘 빼먹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유재수가 이번에 구속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장이 있는 그 공소사실, 그 범죄 유형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바로 삥 뜨는 거,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이게 왜 고약한지 아십니까? 완전히 큰 돈을 먹는 건 아닌데 한 방에 크게 먹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뜯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참 짜증나는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갑질을 당하면요, 돈 뜯기는 거 말고 정신적인 피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나온 유재수 관련 뉴스 중에서 뉴시스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유재수 씁쓸한 갑질, 사줘, 꿔줘, 돈 줘, 끝없이 요구, 이건데요. 내가 쓴 책 100권 나한테 사라, 오피스텔 얻어주라, 이거는 월세 받은 거죠. 와이프 줄 골프채 사줘, 항공권 사줘, 아파트 사줄 돈 빌려줘, 아파트 값이 안 올랐으니까 1000만 원은 안 갚을게, 미국 가는데 현금 좀 주라, 이런 식이네요. 이게 책값은 198만 원, 오피스텔은 월세가 180만 원, 항공권 수백만 원, 80만원짜리 드라이버, 80만원짜리 우드,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참 치사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뜯어먹었죠. 이게 뜯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사업에 있어서 유재수한테 크게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수익 내에 있는 아주 거액을 한 방에 딱 주는 게 오히려 낫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같이 범죄를 해먹는 거죠.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 어찌 보면 그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깔끔하고 편합니다. 그런데 이 유재수 같은 유형은요, 몇 년 내내 신경 써줘야 되고 돈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모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갑질입니다.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짜증나게 하는 거죠. 그때 신경을 쓰게 만드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재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가 내 명의의 추석 선물을 대신 좀 보내줘라, 이런 식인데요. 이것은 갑질의 끝판왕이죠. 더더욱 웃겼던 것은요, 금품 뜯어내는 거 말고도 친동생 취업을 좀 시켜달라고 해서 꽤 괜찮은 연봉으로 동생이 급여를 타게 만듭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은 거, 요거 말고 자기가 직접 금품을 받은 것이 합계 4,9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5천만원 금품 수수가 되었으면은 조금 더 세게 처벌받는 건데 50만원 차이 가지고 조금은 낮춰줬습니다. 유재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이거 유재수가 운이 좀 좋았던 만큼 공을 조금 더 세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재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뜯어먹은 유형이 나오고요, 검찰이 수사했던 그 결과물, 그 공소장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특감반에서 그 이모 특감반원이 최초 보고했던 그 보고서가 참 정확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금품을 받는 등등 갑질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참 이거 정확했죠. 검찰이 수사를 딱 해보니까 그 보고 내용대로 여기저기 갑질을 딱 해가면서 뜯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보고서 그대로 갑질로 금품을 뜯어낸 것이 그 휴대폰 포렌식에서 확인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등등이 이것을 묵살했다. 요게요, 이번 검찰 수사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유재수는 이 특감반에서 금품 수수 혐의로 요걸 조사를 받아가지고 물증으로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직서만 수리가 돼가지고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순차적으로 영전이 되는데, 여러분, 통상 특감반 감찰을 받으면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재수가 사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전에 영전을 거듭했으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이게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무서운 특감반 조사를 받았으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쯤 되면요, 그러한 공직자들은 좀 대인 게 있으니까 통상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유재수는요, 부산시 부시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그 2달 후부터 2018년 9월부터 채권 추심업체 회장 A씨한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유재수 자기 명의로 내 지인들에게 좀 선물을, 명절 선물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114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 A씨가 보내준 거 아닙니까? 와, 114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 그러면은, 와, 그 비싸네요. 한 개당, 한 세트당 한 40만원 정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재수는 그로부터 2달 후에는 그 A씨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유재수 자신에 져서 그 100권을 좀 사달라고 얘기해서 그 A씨가 사갔어요. 그런데 유재수가 그 책 다시 돌려줘. 이래가지고 돈만 190만원. 요거 챙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이 2가지요. 그 A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사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이 2가지요. 이거는요, 유재수가 그 감찰을 받고 나서 겨우 죽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영전까지 해서 부산시 부시장으로 갔는데 그때 이 금품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수는 한마디로 우리 특감반의 감찰을 받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해먹은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그 책임이 청와대 측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물증이 충분해서 수사 의뢰를 했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을 완전히 그냥 봐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표만 받고 명예퇴직하도록 배려까지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승진까지 시켜준 거 아닙니까? 2번씩이나.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한마디로 청와대가 유재수를 봐줬기 때문에 유재수의 간땡이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찰 중에 감찰이 청와대의 이 특감반 아니겠습니까? 특별감찰반. 그 센 감찰을 받고 나서 혐의가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재수가 데미지가 없이 오히려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니까 이 유재수의 간이 커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커지는 게 이상하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감찰을 받고도 오히려 승진까지 했는데, 아니, 유재수가 뭐가 무섭겠어요? 한마디로 이거는요, 이 청와대가 이 유재수의 간을 키워준 게 맞습니다. 더 해먹을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방조를 한 거예요. 지원을 해준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은 법적인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끼리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 감찰을 무마를 해주는 것은 이거는 비리를 사실상 조장하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이거 뇌물수수하는 거, 이거 방조하는 거 아니에요. 방조하고 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도둑을 더욱 큰 도둑으로 키워주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유재수는요, 저한테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왠지 압니까? 제가 이거 양심 선언하지 않았으면 유재수가 더 해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한 2년 뒤에 그야말로 정권 말기에 이게 다시 터졌다면은, 그러면요, 뇌물수수 액수가 4,950만 원이 아니고 그 금액이 더 커져 있을 거 아니에요. 50만 원만 더 올라가서도 형량이 확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겁니다. 감사무마, 감찰무마, 이런 것이 이래서 불법성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감찰무마 지시하고 모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단 직제상으로는 최종 책임자는 조국이죠. 민정수석이었으니까요. 지금 백원우도요, 이 조국에게 이 유재수는 사표만 받자, 이렇게 의견을 낸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은요, 자신에게 유재수 봐달라는 전화가 엄청나게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그 전화를 걸었던 자들은 누굽니까? 만약에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이런 자들이 백오누나 조국에게 전화해가지고 좀 봐달라 이랬다면요, 이 사람들 책임 면치 못하겠죠. 이거는 검찰 수사 내용이 아직은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미 보도가 된 게 있죠. 천경득 선임행정관은 이미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PR을 구분하자는 내용으로 전화를 했다. 이런 게 보도가 되었죠. 이거 이인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은 뭐 사실상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유재수 감찰을 봐달라고 이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그 최종 지시자가 누군지,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조국에게 그토록 많이 전화한 사람들, 그들이 누군지, 그 실세들이 누군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실세들 중에 누군가가 그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끝판 권력자, 그 사람의 의중을 혹시 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는 그 가능성을 매우 크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조국에게 전화를 했던 그 실세들 중 누군가가 최고 권력자의 문고리 혹은 연락관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그 연락관 역할을 한 사람을 딱 조사하면요, 그 실체가 혹시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고발한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요건의 파괴력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잠잠했죠. 제가 워낙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유재수 건이 이렇게 검찰 수사로 밝혀지기까지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정부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양의 공익신고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은 거짓말하고 어떤 것은 사실만 얘기하고 이렇게 번잡하고 말도 되지 않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모두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제가 거짓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 양심 선언을 할 당시에 만에 하나, 토시 하나 부풀려질까, 이것을 걱정하면서 정말 제가 본 그대로 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양심 선언을 할 당시에요, 그 발언 하나하나 정말 신경을 써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 말을 조금씩 믿어주는 것 같아서 그동안 양심 선언한 것 때문에 괴롭기도 했지만은 집도 압수수색 당하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씩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결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했던 그 수많은 양심 선언들, 그거요, 모두 전면 재조사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가장 큰 건부터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만간 그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그 진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태호TV가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양손에 구독자분들 모시고 이 김태호TV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함께 하면은 더욱 즐겁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